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협상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란 핵시설을 향한 공습 준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서방 국가들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비난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성실하지 못한 회담 태도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방 3개국의 고위 관리들은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회담에서 단 하나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 와중에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니 이럴 거면 차라리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게 낫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도 반박하고 나섰죠. 이란 협상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협상 참가자들이 실질적 외교를 하지 않은 채 남 탓하는 버릇만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일찍이 제안을 했고 건설적이고 유연하게 견해차를 좁히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회담 참가국들은 애당초 이란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란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회담에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핵합의 복원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저 결렬만을 앞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브리핑을 그동안 전부터 계속 시청해 오신 분이라면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오랜 시간 핵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핵으로 미사일을 만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내려 한다는 것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란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핵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의 주도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 나라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축소를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핵 합의에 서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오바마 이후에 새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다시 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이후 조 바이든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은 다시 이란 핵 합의 복원 노선을 내세웠고 올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복원 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이란이 아주 도도하게 나오고 있죠. 그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충분히 키워왔고 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지난 8월 강성 보수파인 세이드 라이시가 새로운 이란 대통령으로 뽑히면서 이란은 기존의 협상 요구 조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담은 지금까지 협상 중단과 재개만 반복하다가 결국 이번 12월 초에 7차 회담마저 별 소득 없이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미국은 핵합의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합의 복원 협상을 줄곧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은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 공습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 뉴스에 따르면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것을 이스라엘 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군과 핵시설에 은밀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워싱턴과 미리 협의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은밀한 공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원심 분리기 생산시설이 있는 이란의 카라츠와
테헤란 외곽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미사일 공장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이란에서도 곧바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란군 고위 관리는 이란군 지휘관들에게 실제 표적을 가지고 이란 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공격자들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15일 이란 신문 테헤란 타임즈의 일면에 단 한 벌의 잘못된 움직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리고 이 기사에는 이스라엘 지도가 같이 실렸는데 지도 위에는 수십 개의 로켓 공격 목표물이 핀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것은 이란이 어디에서나 그들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시온주의 정권이 망각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면서 이란의 국방력을 이스라엘의 불법 정권에 굳이 상기시켜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2013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실수를 저질러 군사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인 12월 20일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새벽 5시경 남부 부쉐르 원전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 폭발음은 원전 인근에서 실시된 대공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었으며 훈련은 군의 완전한 준비 속에 실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12월 4일에도 이란군은 중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서 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12월에 들어서만 벌써 2차례나 핵시설 인근에서 방공 훈련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각종 준비와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다툼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천명한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또한 여러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죠. 우선 핵 협상이 결렬되어 이란이 핵 문턱에 도달할 때까지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임시 핵 합의에 도달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 번째, 원래의 핵 합의로 돌아가서 이란이 비밀리에 위반할 경우, 또 네 번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 상황인데요. 이란 핵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이란이 예멘이나 이라크에서 순항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중에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영토에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베네트 총리는 라이히만 대학 정책안보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2015년도에 체결된 핵 합의는 이스라엘의 수면제와 같았다고 말하면서 2015년 첫 핵 합의 이후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핵 합의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 공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한 고위 관리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 다음 24시간 후에 이란의 테헤란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대비해서 체계를 준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습이 아니라 전쟁이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단순히 치고 빠지는 정도의 공습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습을 하게 된다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전쟁과도 다르게 될 것이죠.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분명히 여러 다른 전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 지구의 대리 세력이 미사일과 로켓을 이스라엘에 쏘며 전장이 확대될 테죠. 이란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규모의 전투와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습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시설까지는 거리상 약 1000km에서 1500km, 왕복으로 계산하면 약 3000km 이상 되는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이죠. 그런데 현재 인류가 개발해낸 전투기로는 이 먼 곳까지 날아가서 미사일을 쏟아붓고 돌아올 수가 없으니 하늘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대한 기름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최신형 공중급유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바로 이 공중급유기를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에 KC-46 급유기 8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미국과 맺었고 2024년 첫 인도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이스라엘의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급유기 2대를 신속히 공급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24년까지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죠. 미국 행정부는 미 공군의 수요도 못 맞추고 있다며 해명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위협이 커져가는 시점에 이런 요청한 것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 창고에 쌓여있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도 지난 5월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소모되었고 그것을 재충전하는 데만도 수많은 돈과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이란은 우라늄 20% 농축액 210kg과 60% 농축액 25kg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60% 농축은 이란이 지금까지 농축에 성공한 가장 높은 농도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의 농축액 개발의 바로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단독으로라도 움직일 것이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작전과 인프라 해킹을 통해서 이란에 경고를 보내고 있죠. 또 지난 10월 이스라엘 군은 UK 공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8개국 동맹국들과 함께 4, 5세대 전투기들을 동원한 블루플래그 공군 합동훈련을 완료했고 또 보병 부대들의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레바논 국경과 요르단 계곡에서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네게브와 가자 국경에 주둔해 있던 기바티 부대와 예비군들까지 동원한 대규모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9년 이후 어떤 전쟁에서도 보병을 투입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훈련은 이란과 대리 세력들에게 보내는 큰 경고의 메시지이며 매번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고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1년이 끝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중동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많은 시민이 죽었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어둡고 불안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말입니다. 환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 왕 예수아가 다시 오실 날도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일어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과 온 땅에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